대서양에서 지중해까지 프랑스와 스페인을 가르는 피레네 산맥. On a bien reçu le message. 은백색 설산은 장엄하고도 아름답다. Non mais en attendant l'âge. 피레네 산맥에 봄이 왔다. Semblant. Et si on traîne un peu les pieds. 흥겨운 사르나다 축제에서 봄의 정취를 느껴보자. Non, c'est juste que notre voix à nous, on ne l'a pas encore trouvée. On ne l'a pas encore trouvée. 피레네 산맥과 지중해가 맞닿은 곳은 예술의 중심지다. Il nous faudra les mots. 달리와 마티스, 피카소가 왜 이곳을 그토록 사랑했는지 알 수 있다. Il nous faudra les mots. Il nous faudra les choisir et se donner. Hey, il nous faudra les mots. 높디 높은 산들이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품고 있는 피레네 산맥. Tous ceux qui doutent. 이곳에 봄이 오는 소리를 들어보자. Il nous faudra les choisir et se donner le temps qu'il faut. 인천을 출발해 프랑스 파리를 거쳐 남부의 툴루즈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다시 차를 타고 피레네 산맥 정상 부근에 있는 유즈 생 소백으로 갔다. 여정을 시작한 이곳은 피레네 산맥의 중심부다. 인근에 있는 픽뒤 미디 산은 백두산보다 140m나 더 높다. 산이 워낙 높아서인지 3월인데도 산 정상에는 눈이 그대로 쌓여 있다. 산속 깊은 곳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어 들어가 봤다. 양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고 있다. 겨울 동안 우리에만 있던 양들이 봄이 되자 바깥 구경을 하는 것이다. 3월이 되면 새끼 양들이 태어난다.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새끼 양들이 정말 귀엽다. 겨울 동안 건초만 먹던 양들은 봄이 되면 산에서 싱싱한 풀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새끼 양들은 태어난 바로 다음 날부터 어미를 따라다니며 풀을 뜯는다. Jusqu'à là, à peu près, on va rester ici jusqu'au début mai. Oui. Après, au début mai, on monte à un étage supérieur, c'est-à-dire une grange qu'on a à 1500 mètres d'altitude. Oui. Et là, on a des prés, elles vont rester là encore un mois. 목장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마을이 나온다. 마을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다. 벚꽃과 개나리가 피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산촌 풍경과 비슷하다.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니 작은 성이 눈에 띄었다. 알고 보니 성당이다. 특이하게도 성당을 짓고 그 주위에 성벽을 쌓았다. 성당이 지어진 것은 11세기경. 산맥 너머 스페인 쪽에서 침략이 잦아지자 마을 주민들과 순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14세기 성당 둘레에 성을 쌓았다고 한다. 깊은 산골이라 저녁 6시만 되면 해가 진다. 해가 지자 신기하게도 양들이 일제히 산에서 내려와 우리로 돌아온다.
몇 달 후면 어린 새끼들도 많이 자라고 겨울이 오기까지 양들은 산에서만 지내게 된다. 새끼 양들은 저녁마다 어미젖을 먹으며 그때를 기다린다. 오늘 저녁엔 마을 민박집에서 피레네 산맥 토속 음식을 맛보기로 했다. 돼지고기와 감자, 배추를 넣고 끓인 수프는 감자탕과 맛이 아주 비슷하다. 하지만 이곳을 대표하는 음식은 뭐니 해도 양고기 요리다. 조리법은 간단하다. 철판에 구운 양고기에 소금으로만 간을 하고 산에서 직접 키운 감자와 당근을 곁들인다. Il a un goût spécial, quoi. L'herbe qui broute en montagne est très bonne. Et ça l'engraisse naturellement l'été. 소박하면서도 깊은 맛이 산촌의 정취가 그대로 느껴진다. 인근에 있는 루르드시를 찾았다. 피레네 산맥 자락에 있는 루르드는 인구 15,000명의 작은 도시다. 그런데 도시 곳곳에 크고 작은 호텔들이 있다. 루르드는 프랑스에서 파리 다음으로 호텔이 많은 도시라고 한다. 루르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바로 이 성모 발현 성지 때문이다. 1858년 한 양치기 소녀가 이 동굴에서 성모 마리아를 봤다고 한다. 성모 마리아는 소녀에게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고 18차례나 이곳에 나타났다고 전해진다. 루르드는 멕시코 과달루페, 포르투갈 파티마와 더불어 세계 3대 성모 발현 성지다. 매년 600만 명이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세계 곳곳에서 온 신자들을 위해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등 6개 언어로 미사가 진행된다. 한국어는 없었지만 그 경건함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당시 14살의 가난한 양치기 소녀였던 베르나데트는 이후 수녀가 됐다. 그리고 사후에 성녀로 시성됐다. 자신의 할머니가 베르나데트와 같은 마을에 살았다는 한 할머니를 만났다. Oui, j'ai eu une. Oui, eh ben, ce que l'on dit, les diverses apparitions, D'accord. ce que l'histoire raconte, elle le racontait. Elle racontait à ses amis, à tout ça. D'accord. Mais ses amis aussi étaient là. D'accord. Et votre grand-mère aussi, elle a entendu ça Ma grand-mère avait 9 ans à l'époque. à l'époque. 9 ans. 이 동굴에는 기적의 샘물로 불리는 성수가 있다. 이 물을 마시거나 몸에 뿌리면 병이 낫는다고 한다. 지금은 샘물을 직접 뜰 수는 없다. 대신 수도에서 물을 받을 수만 있다. 이곳이 성지가 되면서 동굴 위에 성당이 지어졌다. 마침 미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3월이면)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인데도 성당 안이 가득 차 있다. 성가대의 합창 소리와 천장에서 들어오는 빛이 무척이나 신비롭고 장엄하다. 저녁이 되면 동굴에 촛불이 밝혀진다. 바위를 쓰다듬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24시간 끊이지 않는다. 핀란드에서 혼자 여행을 왔다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말없이 꺼진 초에 불을 밝히고 있었다. Well, there's many people I pray for, definitely. I have many friends who are in need of healing and in need of many kinds of things. So I'll keep them in my prayers.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것. 성모 마리아가 베르나데트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피레네 산맥 넘어 스페인 북동부의 피게레스로 향했다. 산맥 중간에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이 있다. 스페인으로 들어서자 훨씬 건조한 기후로 바뀌고 올리브 나무가 빼곡히 심어져 있다. 올리브 농장이 있어 들어가 봤는데 시골인데도 웬일인지 아이들이 많았다. Hola. 이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라고 한다. Nuestra pequeña, ya no tan No os pequeña. podéis quejar, que estoy las dos guapísimas. Sí, están muy bien. 멀리 떨어져 사는 사촌들도 오늘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Oh, 이 아이는 아까부터 계속 사진을 찍는다. 사진 찍는 게 취미라는데 실력이 꽤 좋은 편이다. It's the same old. do you like picture? Yes, I like. It's. I'm gonna buy with my money the camera. Yes. 다른 지역에 사는 딸과 프랑스에 사는 아들 가족이 오랜만에 고향집을 찾았다. 할머니는 가족들을 위해 해산물을 듬뿍 넣은 빠에야를 준비했다. Hoy reunimos a los hijos y a un primo. Vamos a celebrar los cumpleaños de 4 o 5 a la vez. Porque como unos viven en Francia y otros un poco lejos, así nos reunimos un día y celebramos. 오랫동안 미국에 살았던 딸과 미국인 사위에게 오늘은 더욱 특별한 날이다. Lo que más nos gusta de estas reuniones familiares es, al volvernos a ver, explicar un poco lo que estamos haciendo, las cosas que han cambiado, ver los niños cómo han crecido y comer. También nos gusta mucho la comida, sobre todo comer y beber. Y el vino.
나도 같이 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 Esto ya hay que coger con los dedos. Thank you. Nada más. 빠에야부터 새우와 가재찜까지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음식은 정말 푸짐하고 맛있었다. Aquí. Okay. 이 가족이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다시 길을 떠나 피게레스에 도착했다. 피게레스는 스페인 북동부 피레네 산맥에 있는 도시다. 시내를 구경하는데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키가 4m는 될 것 같은 왕과 왕비 인형을 따라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피게레스에 사는 카탈루냐 민족에게 이 축제는 무척이나 의미가 크다고 한다. Pep Ventura, de 200 años de lo que es el escrito de Pep Ventura de la Sardana. Harán actos en el jardín de lo que son las sardanas. Y hay todas las entidades de Figueras, las asociaciones, que estamos invitados. 사르다나는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 지방의 민속무용이다. 먼저 카탈루냐 전통 옷을 입은 인형들이 춤을 추며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누가 이 커다란 탈을 쓰고 춤을 추나 했는데 어린 학생들이었다. 다음엔 왕과 왕비가 나와 춤을 춘다. 이런 인형을 거인들이라 부르는데 왕과 왕비가 무표정한 얼굴로 뻣뻣하게 춤을 추는 모습이 무척이나 재밌다. 사르다나는 서로 손을 잡고 추는 집단 무용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스페인과 프랑스에 둘러싸여 독립을 이루지 못했지만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해온 카탈루냐 사람들의 단결을 상징하는 춤이다. 그래서 그런지 왠지 친숙함이 느껴졌다. 이날 축제에는 남녀노소 모두 참가했지만 역시 가장 박수를 많이 받는 것은 어린이들이다. 앙증맞게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는 아이들이 무척이나 귀엽다. 다음에는 카스텔이라고 하는 카탈루냐 전통 스포츠인 인간 탑쌓기다. 육단으로 탑을 쌓는데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어 고도의 협력과 집중력이 필요하다. 제일 위에는 몸이 가벼운 어린아이가 올라가는데 보고 있자니 손에 땀이 난다. 마침내 성공! 자신들의 문화를 끈질기게 지켜온 카탈루냐 사람들의 단결력을 느낄 수 있었다. 축제를 본 후 시내 광장으로 나왔는데 조형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원통 조형물에 비친 것은
초현실주의의 거장 살바도르 달리다. 살바도르 달리는 1904년 이곳 피게레스에서 태어났다. 달리는 말년에 자신이 직접 설계를 해 미술관을 만들었는데 계란과 빵 모양으로 장식을 한 외관부터 심상치가 않다.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 봤다. 설치 미술 작품이다. 캐딜락 자동차 위에는 성서에 나오는 에스더가 서 있고 에스더상은 쇠사슬로 배와 연결돼 있다. 참으로 난해하다. 미술관은 마치 테마파크 같다. 이곳엔 처음 보는 달리의 작품들이 많다. 달리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작품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환상적이고 기이한 느낌이다. What do you think when he wants to express through his art? Dreamy kind of fantasy, subliminal, like psychological, things like that. 달리는 코스염조차도 예술의 표현 수단으로 활용했고 삶 자체가 초현실주의적이었다. 박물관 1층 로비에는 달리가 머물던 침실이 있고 그가 쓰던 침대가 놓여 있다. 침대 다리는 물고기 괴물 모양이고 침대 머리 쪽에는 해골 모형이 놓여 있다. 벽에는 그의 대표작인 기억의 지속 모사본이 걸려 있다. 치즈처럼 녹는 시계로 유명한 작품이다. 녹아내리는 시계는 그의 다른 작품들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끈질기게 사라지지 않는 강박이나 두려움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생각된다. 다른 작품들과는 달라 보이는 그림 하나가 눈에 띈다. 그가 20살 때 그린 알게르 항구다. 그림의 배경이 된 카다케스를 찾았다. 피게레스에서 차로 50분 거리에 있는 카다케스는 피레네 산맥과 지중해가 만나는 항구 도시다. 파란 바다의 하얀 건물들 때문에 스페인의 산토리니로 불리기도 한다. 달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곳을 좋아했고 결혼 후 이곳에 살며 작품 활동을 했다. 이곳에서는 어딜 가나 그의 알게르 항구 그림을 볼 수 있다. 알게르 항구는 카다케스 구시가지 앞에 있는 작은 선착장이다. 언덕 위에 하얀 성당이 있는 이곳은 달리의 그림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닷가 중에 하나가 됐다. 바닷물을 살펴보니 뭔가가 눈에 띄었다. 자세히 보니 바위에 성게가 널려 있다. 생선 가게에서는 방금 들어온 성게를 팔고 있다.
성게는 달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고 그의 그림에도 자주 등장한다. 달리는 딱딱한 껍질을 깨는 것이 예술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Él que vivía en Porligar, allí hay muchos erizos también en esa zona, y no sé si los pintaba porque le gustaba los pinchos, o sea, la forma, o porque le gustaba el producto en sí. Eso sí que no lo sé.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맛은 무척이나 달달하고 향기로웠다. 피레네 산맥 내륙과는 달리 카다케스는 전형적인 지중해 날씨다. 3월의 바닷바람과 햇살이 한없이 따뜻하다. 유치원 아이들이 해안가에 나들이를 나왔다 돌아가고 있다. 줄을 잡고 선생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너무나 귀엽다. 아이들을 따라가다 보니 카다케스의 구시가지로 들어오게 됐다. 온 김에 구시가지 구경을 했다. 달리의 그림에서 봤던 산타 마리아 성당이다. 이 성당 역시 달리의 예술에 영향을 줬다. 어린 시절 달리는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들어오는 빛을 하염없이 바라봤다고 한다. 피레네 산맥과 지중해가 만나고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카다케스. 여기에 살며 달리는 자신을 얽매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스페인을 떠나 피레네 산맥의 작은 나라 안도라로 향했다. 산속으로 한참을 가니 스페인과 안도라의 국경이 나타난다. 피레네 산맥의 정상 부근,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있는 안도라는 인구 8만 5천의 서울시보다 크기가 작은 초미니 국가다. 해발 1,400m의 안도라 라베아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수도다. 안도라에 도착한 날, 시내에는 꽃이 활짝 피었다. 산에서 흘러나오는 냇물도 완전히 녹아 낚시하는 사람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도심에서 조금 걸어가면 구시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엔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에 해당하는 의회 건물이 있다. 건물 앞 현판에 스페인의 대주교와 프랑스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안도라는 스페인 대주교와 프랑스 대통령이 형식적인 공동 수반으로 돼 있다. 의회 건물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기에 따라갔다. 헌법 제정 기념일이라고 한다.
유럽의 마지막 봉건 국가였던 안도라는 1993년 헌법 제정으로 공화국이 됐고 유엔에도 가입했다. 옆에는 구청사가 있는데 16세기부터 2011년까지 의회 건물로 사용됐다. 오늘은 일반인들 대상의 견학이 있는 날이다. és molt probable que ja existeixi. Sabem que és el 1419 perquè aquest edifici que hi ha a l'altra banda 국회의원은 모두 28명. 회의실은 무척이나 아담하고 옆에는 방청석이 있다. Tot i això, des del 2011 cap aquí, s'hi segueixen fent sessions en aquesta sala. 국민들이 바로 옆에서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으면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Quin bosc tabarem, etc. 저녁에 시내로 나가봤다. 낮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다. 네온 사인을 밝힌 상점들이 즐비하고 쇼핑객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안도라는 나라 전체가 면세 지역이다. 때문에 유럽 곳곳에서 이곳으로 쇼핑을 하러 오는데 그 수는 매년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Sometimes they have perfumes. Perfumes? Yeah. Perfumes, They're okay. cheaper. You come here several times or? Mostly every year. Every year? Yeah. 안도라가 깊은 산속 조용한 나라일 거라는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안도라에서 프랑스로 향했다. 프랑스 국경 바로 옆에는 파스 들라 카사라는 소도시가 있는데 유럽에서 고도가 가장 높은 도시다. 안도라는 스키의 나라다. 겨울이 되면 프랑스와 스페인을 비롯해 유럽 곳곳에서 이곳에 스키를 타러 온다. (3월) 중순이 되니 날이 포근해져 어느덧 고드름이 녹고 사람들은 반팔 옷을 입고 있다. 하지만 산이 워낙 높고 눈이 많이 내려 4월 중순까지 스키를 탈 수 있다고 한다. 스키장 바로 옆에는 안도라와 프랑스 국경이 있다. 국경을 넘어 프랑스 동남부에 있는 페르피냥으로 향했다. 길을 가다 보니 산꼭대기에 있는 성이 하나 보였다. 왜 이렇게 높은 곳에 성이 있는지 궁금해 올라가 봤다.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높다. (750년) 전 이단으로 몰려 박해를 받던 순결파 카타리즘 신자들이 십자군에 맞서 싸우다 이곳에서 최후를 맞았다고 한다.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 그런 비극적 사연이 숨어 있는 줄은 몰랐다. 성 아래에는 퀴퀴냥이라고 하는 작은 산골 마을이 있다.
마을을 둘러보는데 주민 2명이 화분을 손질하고 있다. 지금은 마을이 한적하기만 하지만 조금 있으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고 한다. Oui, mais c'est bien. Mais c'est un bon mois. Toutes les fleurs sont sorties parce que là il faut qu'on taille. C'est pas joli. Là le jasmin il a séché, il faut tout tailler. Et après, avec la montée de sève, ça repart. Ah, attends. Non. 사실 이 마을은 웬만한 도시보다 더 유명한 곳이다. 소설가 알퐁스 도데 때문이다. 알퐁스 도데의 단편 소설집 풍차 방앗간 편지 중 퀴퀴냥의 사제의 무대가 이곳이다. 마을에는 그 시대의 풍차가 하나 남아있다. 이곳에서는 실제로 풍차로 밀을 빻아 빵을 만든다.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옛날 방식대로 빵을 만드는 곳은 흔치 않다고 한다. Et dans les moutures sur pierre, il y a différentes catégories. Ici, on a de la mouture sur du granit. Et donc, on a des moutures très lisses, très douces, qui ne font pas d'abrasion, qui ne poncent pas le grain et qui juste le déroulent. Donc, au niveau des protéines, tout ça, on ne les abîme pas. Ça fait des farines qui sont extrêmement digestes. Voilà. 퀴퀴냥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페르피냥으로 왔다. 피레네 산맥 동쪽 끝자락에 있는 페르피냥은 지중해와 가까워 날씨가 무척 온화한 편이다. 시내에 있는 시장으로 가봤다. 여기에서 지중해까지는 차로 불과 20분 거리. 때문에 생선들이 무척이나 다양하고 싱싱하다. 한 가게에서는 말린 대추 야자를 팔고 있다. 북아프리카와 가까운 곳이라 아랍 사람들이 즐겨 먹는 말린 과일을 많이 볼 수 있다. 파프리카 가루나 고추 같은 향신료도 이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Pourquoi on nous a plus ou moins appelé Pyrénées-Orientales? C'est parce qu'avant, on faisait beaucoup de commerce avec l'Orient. Et ça arrivait par les ports de Collioure. Les bateaux, ils arrivaient et ils nous ont amené beaucoup de choses, dont les épices, dont plein de choses qu'on ne connaissait pas. 시장 근처를 구경하다가 한 기념품 가게가 있어 들어가 봤다. 안에선 천으로 기념품을 만들고 있었다. 기념품들은 모두 여러 색깔의 줄무늬를 하고 있다. 페르피냥은 프랑스에 있는 북부 카탈루냐 지방이다. 이 줄무늬는 카탈루냐 지방의 전통 문양이다. Pourquoi les deux couleurs? Parce que ces deux couleurs représentent la Catalogne. Le rouge, on l'appelle sang, et le jaune, c'est le or. Donc sang et or, comme on dit en catalan, voilà, sont nos deux couleurs de la région. 카탈루냐와 무어 왕국이 전쟁을 할 때 카탈루냐 왕의 황금색 방패에 피 묻은 손가락을 문지른 것이 이 깃발의 기원이라고 한다. 카탈루냐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도시 어디에나 이 깃발이 걸려 있다.
현지인의 소개로 한 카탈루냐 가정을 방문하게 됐다. 벽에 걸려있는 카탈루냐어 시가 눈에 띈다. 공무원인 바레 씨는 집에 오면 막내 아들에게 매일 카탈루냐어를 가르친다. 2살 때부터 배운 아이는 카탈루냐어가 꽤 능숙하다. C'est maman qui a voulu parce que papy était catalan quoi, faisait chanter catalan, faisait des chansons catalan. Voilà donc une photo de 바레 씨의 아버지 조르디 바레는 카탈루냐어로 곡을 만들고 노래를 했던 음악가였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프랑스에서는 카탈루냐어가 공식 언어로 인정받지 못했고 스페인에서는 프랑코 독재 기간 동안 사용이 금지됐다. 바레의 노래는 카탈루냐 사람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지금도 그는 민족음악가로 추앙받고 있다. Quand il a renoué avec cette langue, il a libéré beaucoup de personnes qui avaient comme enfermées dans une boîte leur histoire et leur culture. Et il leur a permis de renouer avec tout ce passé de façon libre.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카탈루냐 사람들의 의지가 참으로 끈질긴 것 같다. 마지막 여정으로 인근 지중해에 있는 콜리우르로 길을 떠났다. 바닷가 쪽으로 오니 산 꼭대기까지 빼곡히 포도밭이 펼쳐져 있다. 포도밭에서는 봄을 맞아 가지치기가 한창이다. 이곳은 남프랑스에서 생산되는 바니울스 와인으로 유명한 곳이다. 바니울스 와인은 발효 중인 와인에 알코올을 첨가해 발효를 중단시킨다. 이렇게 하면 알코올 도수는 높아지면서 달콤한 맛이 유지된다. Parce que c'est bien fait, alors l'alcool n'est pas présent. C'est tellement chargé d'arômes et de goût, qu'en fait l'alcool, on ne le sent pas. 과연 포도의 달콤한 맛과 향긋함이 그대로 살아있다. 와인을 마신 다음 인근에 있는 콜리우르로 갔다. 프랑스의 동쪽 끝, 지중해에 접한 콜리우르는 작고 아름다운 휴양 도시다. 이곳은 피레네 산맥이 지중해와 만나는 곳으로 옛날부터 프랑스의 중요한 관문이자 무역항이었다. 때문에 항구 양쪽으로 요새들이 지어져 있다. 바닷가 곳곳에 그림이 걸려 있다. 야수파의 거장 앙리 마티스의 작품이다. 콜리우르는 야수파의 중심지였다. 해안가에는 야수파 화가들이 자주 찾았던 호텔이 있다.
마티스를 비롯한 야수파 화가들은 콜리우르의 황금색 햇빛에 매료됐다. 그리고 강렬하고 단순한 색으로 그림을 그렸다. 마티스의 제자이자 평생의 라이벌이었던 피카소도 이 호텔을 자주 찾았다. 피카소가 선물한 그림이 소장돼 있다. Ils avaient un petit peu leur lieu de... Ils avaient un peu pris leur habitude ici, si vous voulez, que ce soit juste pour boire un verre, pour manger un plat. Alors, certains ont même, du fait qu'ils étaient pauvres de leur vivant, ont payé, que ce soit leur boisson ou leur repas ou leur chambre d'hôtel, avec un tableau. 옛날부터 어부들이 살았다는 바닷가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콜리우르는 1960년대까지 어업이 성행했던 곳이다. 골목 곳곳에는 어부들의 생활상을 그린 그림이 붙어 있다. 지금은 어부 대신 예술가들이 많이 산다. 그래서 그런지 골목 구석구석 예쁘지 않은 곳이 없다. 화단을 정리하고 있는 한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가 자신의 집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해서 따라 들어갔다. 할머니는 조각가다. 파리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 왔는데 화가였던 시아버지에게 이 집을 물려받았다고 한다. 작은 테라스가 있는데 지중해 바다가 내려다 보인다. 이런 곳에 살면 저절로 예술 작품이 나올 것 같다. L'avantage qu'a la mer et la montagne, dès qu'on a envie de se promener, de marcher, on monte tout de suite. On a une vue, un panorama extraordinaire. Ce ne sont pas des montagnes très hautes, mais c'est... 바닷가에 서 있으니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곳을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피레네 산맥이 끝나는 이곳 콜리우르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여정을 마무리했다.